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이 100강입니다. 100강.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25부 반값선의 횡보와 변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반값선인 기준선,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그 외의 반값선들, 뭐 전환선이라든지 뭐 선행스팬 2라든지 요런 것도 원리는 모두 같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반값선과 이동평균선의 차이. 이제 반값선의 횡보와 변동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아까 설정을 해놨었죠. 이 반값선의 횡보와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동평균선과 반값선 요 두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반값선인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이 26일간의 가격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도 26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색 선이 기준선이고 파란색 선이 26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반값선과 이동평균선의 차이에서 이 반값선의 횡보와 변동, 요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 횡보와 변동을 이 차이로 한번 찾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요런 뜻입니다. 이 두 선을 보시면 일단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크게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조금이라도 내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날에 비해서 요 날이 조금 더 내려와 있고, 그죠? 이날에 비해서 요 날이 조금 내려와 있고, 요 날에 비해서 요 날이 조금 내려와 있고, 거의 전일과 오늘 값이 같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완벽하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거나 매일매일 조금씩 내리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26일의 이동평균선이니까 26일의 이 계산식, 이 계산식에서 26일 전에 이제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오늘의 종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6일 전에 종가가 빠져나가죠. 이 계산식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 계산식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26일의 계산식에서 이 빠지는 값과 새로 들어오는 값이 같으면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전일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움직이다가 전일과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빠진, 이제 예를 들어서 26일 이동평균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26일 전에 빠지는 값과 오늘 들어오는 값이 같으면 그럼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전일과 이렇게, 오늘도 이 위치라면, 어제도 이 위치라면 오늘도 이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반복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전일과 같은 오늘의 이평값이 잘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동평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동평균선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일선이면 예를 들어서 뭐 5일 전에는 1이었고, 그 다음에 4일 전에는 2였고, 3일 전에는 3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5일 전, 4일 전, 3일 전, 그 다음에 2일 전에는 4였고, 하루 전에는 5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오늘 하루가 지나면서 새로운 가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 가격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가격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렇게 계산이 될 건데, 이 빠져나가는 값이 1이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값도 1이어야 그래 이평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이 빠져나갔는데 다른 가격이 1이 아닌 다른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은 분명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전일 대비 오늘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빠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가격이 이 기간이 26일이라면 26일 이동평균선에서 26일 전에 가격이 빠지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가격도 이 위치의 가격이라면 이동평균선이 그대로 갈 수도 있죠. 거의 약간 요런 느낌이겠네요. 요런 느낌. 지금 거의 횡보를 하죠.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과 오늘의 이동평균선 값이 같은 경우가 잘 없다. 잘 없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기준선, 반값선의 경우에는 전일과 완벽히 같은, 전일의 기준선 값과 반값선의 값과 오늘의 기준선의 값이 완벽하게 같은, 이런 날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이건 오히려 며칠간 지속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3일간 지속이 됐죠. 여기도 한 3일간, 여기는 한 이틀간, 여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기준선이 계속 옆으로만 가잖아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1, 2, 3, 4, 5, 6, 7일 동안 7일 동안 옆으로만 갔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하지만 기준선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옆걸음을 하는 날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옆으로 계속하는. 기준선이 올라가면 추세가 강해지는 거고, 기준선이 내려가면 추세가 약해진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기준선이 횡보하는 구간도 꽤 길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동평균선과 반값선의 차이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동평균선이든 기준선이든 공통적인 것은 어제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어제예요. 요 네모 값이 어제 값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나서,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오늘의 값이 들어오면, 오늘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 요게 계산식이에요. 계산식에서 26일 전의 가격은 빠져나갑니다. 그죠? 26일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숫자가 더 들어왔으니, 과거에 하나의 숫자가 빠져나가야 또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나서 새로운 가격이 이렇게 들어오면, 과거 26일 전의 가격은 빠져나가게 된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이평의 경우에는 이 빠지는 가격과 들어오는 가격이 같다면 어제와 오늘의 이평값이 같게 되지만, 눈꽃만큼이라도 다르다면, 빠져나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이 눈꽃만큼이라도 다르다면 이동평균선이 상승이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총합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기준선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아래 요게 이제 제가 기준선의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자, 기준선은 요게 이제 토탈 요만큼이 26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26일간의 이 최고가, 그죠? 최고가, 제가 최고가라고 적어놨어요. 이 최고가와 최저가, 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 반값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이 계산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는 가격이 빠지는 가격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새로 들어오는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하거나 저가나 고가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기준선의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가나 최저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은 기준선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 26일인데, 자, 이렇게 가격이 움직여 왔어요. 움직여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 가격이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도
최고가는 변함이 없고 최저가도 변함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서 이 가격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들어오면서 어느 가격이 빠집니까? 이 가격이 빠지죠. 분명히 빠지는 가격과 들어오는 가격이 달라요. 다른데 어차피 이 가격이 빠지고 이 가격이 들어오더라도 최고가와 최저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준선도 그대로다. 그래서 기준선은 그냥 옆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원리가 이 반값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일목의 주요한 철학이 뭐냐? 고치, 갱신, 뭡니까? 높은 위치죠. 높은 위치가 갱신된다. 즉 최고가가 갱신이 된다. 돌파가 된다. 전고점 돌파가 된다. 최고점 돌파가 된다. 이게 고치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저치갱신, 뭐 경신이라고도 합니다. 저치 뭡니까? 낮은 위치, 즉 최저가가 갱신이 된다. 최저가 이탈. 새로 들어온 가격이 최고가를 돌파하거나 최저가를 이탈하는 거. 요게 이제 고치갱신, 저치갱신이라는 건데 이게 일목에서 가장 주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변동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거는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새로운 저점을 이탈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 오늘 가격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가격이 이 가격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기준선이 옆걸음을 한다는 말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저점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즉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근데 오늘 가격이 이 가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26일이야. 뭐 고점은 여기고 저점은 여기인데 다시 그릴게요. 자, 요렇게 그려야 되겠다. 요렇게. 자,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오늘 이 가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26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가격이 들어왔고 이 가격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 값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점도 그대로 고점도 그대로, 그러니까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고 저점도 이탈하지 못했다. 즉 이거는 수렴의 형태다. 오늘의 가격이 수렴 안에 있다. 파동은 폭발 이후에 응축이라 그랬는데 응축 안에 있다. 즉 기준선이 횡보한다는 것은 바로 응축의 어떤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게 대칭형 삼각형 패턴이든 렉탱글이든 뭐 상승 삼각형 패턴이든 뭐든 간에 수렴의 형태의 파동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면 뭐다? 새로운 고점, 그러니까 고점이 갱신되거나 저점이 갱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제목은 기준선의 상승과 하락이라고 달았지만 상승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락의 원리도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보시면. 자, 기준선이 상승하는 조건. 기준선이 상승하는 조건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요거를 배웠죠. 최고점과 최저점이 갱신되지 않는 한 기준선은 그대로 옆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격이 들어오든 이 가격이 들어오든 간에 요만큼 이 영역에서 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영역 안에서 어떤 가격이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준선은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요. 그냥 횡보를 할 뿐입니다. 근데 기준선이 상승하는 조건이 있어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기간 내 최고가의 갱신. 자, 이 말은 뭐다? 오늘의 새로운 최고가가 지난 26일간의 최고가를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파동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26일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왔다고 칩시다. 요렇게. 자, 이만큼이 26일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자, 최고점은 이 라인이었어요. 그죠? 최저점은 이 라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양봉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갱신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자,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원래는 기준선이 여기 있었는데, 자,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래는 요만큼의 반값이었는데 이제는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이만큼의 반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의 새로운 최고가가 26일의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 즉 전고 돌파입니다. 전고 돌파가 됐을 때 기준선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왜? 전고를 돌파했으니까 당연히 추세가 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하나, 기준선이 상승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전고가 돌파되면 당연히,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가 돌파됐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전고가 돌파되는 이 순간만큼은 추세가 아주 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뒤에 추세가 꺾이는 건 추세가 다시 약해지는 거지만, 그래서 요거는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번째에 집중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기간 내 최저가가, 자, 기간 내 최고가의 갱신이 아닙니다. 기간 내 최저가가 26일 중에 가장 오래된 날이고, 하루가 지나면서 그 가격이 계산해서 빠지면서 최저가가 바뀌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26일을 이 핑크색 살구색 박스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26일이니까 요만큼이죠. 이렇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동안의 최저가는 이 자리입니다.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는 요 자리죠. 자, 최저가가 계산식에 가장 오래된 날이었어요. 그죠? 26일 중에 가장 오래된 날. 자, 하루가 지나서 이 캔들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는 요렇게가 26일이었는데, 그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요렇게가 26일이 됐어요. 이 캔들이 들어오고 이 캔들이 빠져나간 거죠. 근데 빠져나갔는데, 잘 보세요. 분명히 최고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새로운 이 캔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최고가를 갱신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빠지면서 최저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최저가가. 그러니까 기준선이 원래는 이 위치였어요. 요 위치였죠. 근데 고점 돌파가 되지는 않았는데, 고점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26일 전에 가격이 빠져나가면서 최저가가 높아지면서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우, 요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상승하는 조건이 기간 내에 이 전고를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마지막 날이 최저가여가지고 이 가격이 빠져나가든지, 계산해서. 그러면은, 자, 원래는 여기서, 자, 이 가격에서 요 가격까지, 얘 정중앙값이니까는 원래 기준선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물론 전일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들어왔지만 저점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새로운 최저점이 됐기 때문에 요 위치와 요 위치의 정중앙인 요까지 기준선이 상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선이 상승하는 조건, 첫 번째는 최고가의 갱신. 오늘 새로 들어온 캔들이 기존의 26일 중에 최고가를 돌파한 경우,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 내의 최저가, 즉 이 기간 내의 최저가가 26일 중에 가장 오래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새로운 캔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최저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우, 이거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기준선이 올라간 게 아니죠. 앞에 거는 어떤 이제 전고를 돌파한 거잖아요. 26일의 최고가를 오늘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강력한 힘에 의한 기준선의 상승. 근데 이거는 힘에 의한 기준선 상승이 아니죠. 그냥 계산값이 달라지면서 기준선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은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다? 기준선이
똑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경우로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이 경우로 상승을 했는지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원리로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이 100강입니다. 100강. 제가 작년 7월 21일 7월 21일에 1강을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100강이 된 거예요. 거의 1년 좀 넘어서 100강이 됐는데 자축의 의미로 와이프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감질맛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